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문재인 정부 적폐 수사 발언의 후폭풍이 상당히 거셉니다. 문 대통령이 분노를 표하며 사과까지 요구를 했는데 대선 전국에 어떤 변수가 될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박수현 수석이 전하는데 한번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참모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대에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 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인가 대답해야 한다. 그리고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 네. 대선이 이제 27일 남았는데 현직 대통령과 이 정부에서 함께 일했던 야당 대선 후보 충돌하는 아주 보기 드문 광경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배경은 뭘까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선거 개입이란 말이 나올까 봐 전혀 선거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았고 아무 얘기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근데 오늘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왜냐하면 정면으로 청와대를 공격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인터뷰에서 적폐, 그러니까 지금 정부, 현 정부의 적폐 청산, 적폐 수사를 할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해야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 근거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현 정부의 적폐가 뭐가 있냐 그러면 예컨대 어떤 적폐가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수사를 하겠다 이랬으면 뭐 납득이라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 반발을 할 텐데 그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마치 현 정부가 적폐 정부인 것처럼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청와대 입장에서 그걸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만약 그걸 묵과하고 넘어가면 그럼 현 정부에 대해서 적폐라고 규정한 그 윤석열 후보의 말이 사실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청와대 입장에서는 발끈할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어떤 이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발언을 통해서 보수 결집을 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 그 대상을 공격의 대상을 청와대로 잡은 이상 청와대 입장에서 거기에서 반발하고 본인의 입장을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나오면 이건 선거 개입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거 조금 좀 난감하다라는 기색도 있고 좀 약간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후폭풍을 아무래도 걱정할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입니다. 이게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당장 여당에서는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거냐 그러면 본인이 만약 대통령 되면 사정정국 만들어서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의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프레임 자체가 첫째는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은 통합과 화합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돼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출범하자마자 사정정국으로 가고 검찰을 이용해서 수사를 하는 쪽으로 가면 국민들이 그 정권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보복하는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을 맡긴다는 건 국민들로서는 상당히 싫어하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프레임이 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후보의 대결 프레임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 사안이 사실은 지금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대결인 건데 결국 이 사안이 청와대를 겨냥해서 적폐 수사를 얘기하다 보니까 청와대와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후보의 대결로 보여지게 되면 그 윤석열 후보한테는 결코 좋은 점으로 작용할 수 어렵다. 현재 다른 정부와 다르게 문재인 정부가 정권 지지율이 다른 정부보다 좀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4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국민들을 볼 때 현직 대통령 또 본인을 검찰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에 중용을 했던 분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리고 마지막에도 논란이 되고 추미애 전 장관과 갈등이 있을 때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 신뢰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나오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안 좋은 프레임이 생길 수 있다. 그다음에 정치 보복의 프레임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집니다. 윤석열 후보도 다시 한번 입장을 밝히면서 뭔가 조금 더 설명을 내놓긴 했습니다. 한번 이재명 후보 발언하고 같이 묶어서 보시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과 저와 똑같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제가 당선이 되면 어떠한 그 사정과 그 수사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는 말씀을 벌써 지난 여름부터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가 정치 보복을 사실상 공언하는 건 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통합을 통해서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데 보복 또는 증오, 갈등, 분열이 우리 사회를 정말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복이 아니라 통합의 길로 가시기를 참으로 진심으로 권유드립니다. 자, 정권의 정치적 권력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건 시스템에 의해서 당연히 뭐 수사하고 문제가 생기면 처벌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자신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전혀 관여할 생각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적폐 수사 얘기를 왜 꺼냈을까요? 그러니까요. 진짜 그걸로 결집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의도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해한 건, 제가 정치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런 거죠. 현재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정권 심판론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하게 어필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선거가 27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결집하고 또 정권 이 심판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로지 다 본인이 다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현 정부에 대한 좀 각을 세우는 모습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나오니까 그걸 그냥 바로 받아서 해야죠라고 답변을 한 것 같은데, 그게 저는 이제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은 통합이에요. 통합이고 화합인 거지. 대통령 선거 가운데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누가 승리하든 승리한 사람이 나머지 반을 끌어안고 함께 가는 모습을 국민들은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나머지 자기를 지지하지 않았던 또 현 정부, 뭐 지금 정부와 결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런 대통령에 대해서 저렇게 적폐 수사를 하겠다고까지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 정권 심판론을 지지하는 분들이 오롯이 본인을 지지할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에서 아마 저런 반응이 나오게 된 게 아닌가 하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지금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는 일부 세력이 확실하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하거나 거들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 이런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대선 전국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하지만 이재명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은 분들은 일정 부분 이런 사태 때문에 집결이 더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즉 결집하는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1차적으로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이 새로 이제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영향을 미칠 거고요. 왜냐하면 이낙연 전 대표를 예비 경선 때 지지했던 분들이 이재명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일단 플러스가 될 거고, 두 번째는 현재 정부에 대해서 저렇게 적폐 수사를 운운하는 것이 결국은 현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결집을 유도해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 이 프레임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저렇게 오늘 여러 가지 말들을 하셨지만 문재인 대통령 본인은 같다라고 얘기한 것은 결국 이런 어떤 위급함, 이런 어떤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표현된 발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유례없는 것은 두 후보 다 지금 부인 리스크를 갖다가 혹독하게 겪고 있습니다. 자, 의혹 또는 사과, 이것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먼저 두 후보의 입장을 한번 좀 들어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공직자로서 또 남편으로서 제 부족함과 불찰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자의 그 상처에 대해서는 위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뭐 굳이 답변할 필요가 있겠나 싶습니다. 한 2년 동안 계속 해온 것이고 국민들께서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자 리스크라는 게 근데 두 후보다 상당히 의외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오래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배우자 리스크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것 외에 지금 윤석열 후보는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은 무엇과 관련된 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어제 새롭게 또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에 따르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40여 차례에 걸쳐서 주가 조작에 김건희 씨 계좌가 활용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이제 통정 매매라고 그래서 아는 사람끼리 주고 사고 팔고를 해서 주가를 띄워 올리는 그런 이제 아주 잘못된 행동이죠. 그 못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언론 보도입니다. 이거는 더 조사나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김건희 씨에 대한 이제 아마 그 출석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안은 앞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나온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이슈가 어떻게 폭발적으로 갈 거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예를 들면 허위 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이런 부분들보다도 이 내용이 어찌 보면 더 큰 어떤 화라산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는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양측 다 후보자 배우자들이 갖고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그런데 상쇄되는 효과도 일정 부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제한적이라는 것이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심각하게 번질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단정적으로 어떤 것도 얘기할 수 없지만 어제 보도된 내용의 추가적인 조사나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에 따라서 좀 더 휘발성이 큰 이슈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우여곡절 끝에 내일 TV 토론 두 번째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내일 어떤 것들이 이제 쟁점이 돼서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일단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대장동 이슈를 다시 꺼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장동 이슈를 다시 꺼내게 되면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연관성을 더 강조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방이 오갈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적폐 수사 관련된 문제, 이 발언 때문에 논란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이재명 후보가 강하게 공격을 할 것이고 아마 다른 후보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공격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게 이슈가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가 조작 사건도 민주당에서는 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그 대장동 이슈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적폐 수사 발언 관련된 정치 보복 문제 그리고 이제 주가 조작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될 것 같고 정책적인 부분도 아마 지난번에 완전히 끝나지 않은 그런 논란들 사드 배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부각돼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